그다음에 여기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등급이죠. 등급에 의해서 뭐 점수를 가지고 어디 이제 그룹화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 활동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기주도 사업의 4분의 3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 욕구가 높고 낮고를 가지고 개인 예산을 할당을 하겠죠. 그리고 어디든 이제 그룹으로 집어넣겠죠. 근데 중요하게 추가되는 내용, 이게 시간이나 돈을 추가해 주는 것이 바로 의료적 지원, 그다음 행동상의 지원 욕구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SIS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적 지원, 그다음에 행동상의 지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순간에 지원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쭉 설명이 뒤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SIS 등을 통해서 지원 욕구를 측정해서 정화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등급을 결정하고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산이 할당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 ISP를 개발하되 P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ISP, 개별 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ISP를 만들면서 또 필요되는 추가 예산이 있거나 예산 조정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하나 단계를 두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 저는 이게 하이브리드 가장 이상적인 혼합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원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능한 한 조사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 범주 안에서 개별 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이때 이제 PCP를 가능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일정 부분 조정해서 확정하는 형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림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별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정책적 보완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정책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달 체계 시스템 차원에서, 그다음에 직접 실천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간략히 몇 개 이제 짚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으시면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본질적으로 서비스 전달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선호, 개인의 선호를 강조해서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책정 방식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했는가만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선호하는 현재의 내용과 미래의 내용을 반영하는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에센셜 라이프 스타일 플래닝, PCT 전에 강조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라이프,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개인이 바라는 삶,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책적으로 또 강조해야 할 부분이 개인 예산제는 개인 예산뿐만 아니라 집단적 안녕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 예산의 한계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선호도 강조가 돼야 하지만 이것들은 뭐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입장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공동체, 이걸 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한 성격이 PCP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게 이 책의 지금 주장입니다. 사람 중심 사상 자체가 개인의 욕구와 선호를 강조함과 아울러 모두에게 호의적인 성과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달 체계
에서 이제 좀 보완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 또 강조하는 구매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걸 좀 확장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실적으로 무급 지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면 자연적 원전망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 서비스, 의료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몇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재밌는 것이 예산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천의 보완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용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개인 예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예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하게 찾아내야 된다. 초기에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개인들을 철저히 찾아낼 필요가 있다. 개인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때.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전향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전향적으로 번역이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산액을 자기가 알고 계획에 임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PCP 방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CP 방식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정해놓고 PCP를 진행하고 ISP PCP를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 역시 두 가지 틀에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대화적 방법,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통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용 자금 안에서 기회를 얻는다. 그렇죠? 가용 자금 안에서 기회를 얻는다.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맥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결론의 이 문장이죠. 본인 삶을 관장하는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효율, 가치, 그리고 모든 사용자들 간의 평등을 보장할 협의와 대화,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이 챕터가 저는 상당히 핵심적인 챕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가치들이 요 예산 할당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발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 예산이라는 것, 이것은 자기주도의 한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개인 예산 혹은 자기주도가 이제 참가자, 서비스 이용자들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바로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